안녕하세요. 파랑새 TV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서 좀 벗어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과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양업체에서는 일반인들이 투자를 할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도 투자 권유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업체는 지금도 TV 광고를 버젓이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업종 제한도 있지만 자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양 직원들 얘기로는 모두 다 된다고 하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양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이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은 투자가 가능하고 어떤 물건은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먼저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원래의 목적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취득세, 재산세 등의 혜택과 정부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센터 입주업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업하는 사람, 즉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입니다. 그 혜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출을 8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주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7.5%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수도권 과밀 억제 지구에서 이주할 경우 4년간 법인세 100% 면제, 추가 2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종류에는 크게는 산업단지와 개별단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로 나눌 수 있고요. 단지는 산업단지 이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취득이 불가합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개별단지, 즉 산업단지 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자체 관할관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공단보다는 지자체가 관리가 좀 수월한 면은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38조에 보면은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목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1차 사업 개시 후 임대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1년간 해당 용도의 사업을 해야 하고 5년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즉 매각이나 정여, 임대 등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예외 조항 때문에 혼용이 돼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물건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절차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있지만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분양계약 이후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고 입주 요건에 맞으면 입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입주입니다.
입주 시에는 공간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 실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업종 확인, 자격 확인, 그리고 사업 개시 시설 확인,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종 확인은 산업단지에 걸맞는 업종인지, 그리고 또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인지 그것을 확인하고요. 자격 확인은 계약자와 사업 주체가 동일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계약은 홍길동이가 하고 사업은 갑돌이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임대는 원천봉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업 개시 시설 확인인데요.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IT의 기업이든 간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 분명히 완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실사는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사에서 통과되면 입주 계약을 쓰게 되는데, 만약 이 실사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입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실사에서 불법이 확인이 되면 고발 조치를 당하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주 절차가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분양업체에서 향후 임대업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 몇 곳을 제가 직접 방문하여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국가산업단지였고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하니 모두 다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입점 가능한 코드로 사업자를 내고 차후에 임대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단에 연락하여 지금 분양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 얘기로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1차 계도를 하였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요. 다시 계도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일반인들이 분양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점 가능한 코드로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준공 이후에 입주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피해를 보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구도 져주지를 않습니다. 고스란히 본인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앞으로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개별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관할 지자체에 필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